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짧은 시황과 어떤 수급 관련한 어떤 특징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좀 보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같은 포인트였습니다. 종가가 똑같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거래량은 오히려 좀 더 줄어드는 이런 모습인데요. 종가는 똑같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 흔히 시장에서 혹은 차트를 볼 때 이런 모습일 때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오히려 반등을 모색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캔들 차트 몇 개로 시황을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떤 뉴스와 관련해서도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뉴스 그리고 어떤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흔히 뭐 시장에서 캔들 차트라든지 어떤 이평선이라든지 단기 이평선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극으로 이제 치달았었고, 다만 한 이틀 정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은 조금 오히려 위험해 보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보시면 시장이 빠지면 엄청 무서운 뉴스가 나오고요. 시장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등을 주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변합니다. 지금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또 무서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뉴스를 보고 주식으로 이제 대응하게 되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보통 뉴스는 매우 후행적이고 과장돼 있고 하거든요. 다만 어떤 전문가들에 의한 최근에 어떤 그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시황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 내년 코스피 전망해서 2,500포인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2,500포인트라면 이 언저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16 몇 프로 정도인가요? 16% 이상 되나요? 한번 재볼까요? 지금 종가에서부터 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그죠? 한 16% 정도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리포트들을 이렇게 좀 보면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그럼에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극복할 것이다. 그래서 한 2,500포인트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닌 조금 어색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이 올해보다 매우 긍정적이라면 올해였던 2018년도의 고점 2600포인트를 넘어가는 어떤 전망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아래인 2500포인트를 전망하면서 긍정적이니까 괜찮다라는 이런 전망은 조금 솔직하지가 않은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의 논리, 금융회사의 논리는 개인 투자자의 논리랑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다 팔고 뭐 매도하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급락할 때 전체 다 매도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수혜를 받을 어떤 종목 혹은 추천주들을 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쵸?
그 증권사들이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어떤 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들의 어떤 전망 혹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매우 훌륭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다. 참고용으로 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선행되는 가장 빠른 것이 시장 이 지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수 그 자체. 그래서 이 지수 그 자체의 어떠한 그 지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뭐 5일 이동 평균선을 잃은 이야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쭉 주가가 올라가는데 5일 이평선 밑으로 캔들 차트가 가다가 캔들 차트가 5일 이평선 밑으로 탁 떨어지는 순간 뭐 매도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 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이건 사실 그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시장을 길게 봤을 때 시장이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적어도 조금 좀 이평선이 큰 것들 있잖아요. 적어도 20일 이동평균선 그 이상의 것이 회복이 되었을 때 조금 안전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선으로 한 볼린저 밴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이 이렇게 있죠. 하단 위에는 상단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 보면 상승할 때는 50일로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상승할 때는 이 중심선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횡보할 때는 깨고 내려가고 중심선 아래로,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중심선 위로 다시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횡보하고 혹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중심선 아래까지 오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게 하락이 본격화되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심하게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지금 보면 이렇게 아직도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커녕 이 하단선도 현재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용매매라든지,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는 것이 지금의 어떤 상황인데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린다거나 신용까지 쓴다거나 이런 것은 좀 위험하고요. 최근 시장에서 며칠 바닥을 조금 잡아주니까 종목을 엄청 추천을 많이 합니다. 또 지금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유자일 경우에는 지금 시장 추세를 보면서 방향이 일로 갈지를 보면서 물량을 축소하든지 늘리든지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지만, 신규 매수자들은 지금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매우 다행으로 여기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일정 시장이 물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도 바닥을 잡을 때는 여기 하단에서 한 번 더 들어오고요. 들어와서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 상태에서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렇게 오므라든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한 번은 이 안에까지 와야 되거든요. 혹은 볼린저 밴드 이 하단선이 적어도 판판해지는 어떠한 상황까지는 와야지만 이제는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뉴스를 자주 언급해 드리지 않아요. 그 어떤 뭐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최근에는 어떤 터키 이야기라든지
뭐 유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 맞아요. 금리 이야기라든지 매우 중요한 것이 맞지만 지금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조각조각 나와 있는 그런 뉴스들을 그냥 전달하고 자기 살을 붙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지수 그 자체가 바닥을 잡을 때 우리는 흔히 그날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날이 오는 매도세가 작아지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날, 그날부터 신규 매수는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날 하나만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좀 차트를 볼까요, 좀? 다우 산업 다우 지수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500 그래도 우상향을 꾸준히 했었죠, 한동안. 근데 이제 상해 종합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잖아요. 상해 종합은 이 당시부터 해서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을 볼게요. 미국 시장, 나스닥, S&P 500 이렇게 왔었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뭐라고 할까요? 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만 엄청나게 주가가 빠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이 지수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중국도 하락을 면치 못하지만 미국 역시 너네들도 더 이상 나가면 미국 너네들도 분명히 피해를 입을 거야라고 저는 지수가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지수가 쭉 빠졌고 미국 지수는 쭉 가다가 최근에 같이 빠지는 이 모습이 여러 가지 뭐 금리 이야기도 있고 하겠지만 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장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주가의 이런 하락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뭐 좀 안정적으로 뭐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은 일단은 소설인 것이고 일단은 하락의 어떠한 변동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는 올려드렸는데요. 그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그 지표가 꺾여야 됩니다. 일단은 뭐가 됐든 변동성이 꺾여야 됩니다. 한 번은. 그래야지만 시장의 방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가 되든 방향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장이 갑자기 한 2, 3일 만에 너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이 순간에는 뭐 아주 그냥 뭐가 다 이제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 2, 3일 정도 더 이상 하락이 아닌 그냥 멈추는 정도에만 있으니까 이제는 반등을 이라는 이야기로 종목 추천이라든지 무언가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코스피는 오늘 종가는 같았죠.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보면 대형주가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상승은 좀 보였습니다. 이것을 코스피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쪽이 아직도 외국인들이 계속 팝니다. 계속 파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PER 3배 이거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의 어떤 결과치거든요. 그들이 PER 3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저평가되어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우둔해서 알지 못해서 매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과 이런 앞에 예측치들이 이제는 저는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어떤 지수의 어떤 기여를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 일부 수급에 의한 어떠한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성장세는 멈췄습니다. 실적을 보면 간단하게 실적을 저희가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보면 이 부분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ROE와 EPS를 좀 중요하게 보죠. 사실 이게 보면 ROE가 39에서 28로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자연스러운 수치일 수 있어요. ROE가 30이 넘는다는 건 조금 무리거든요, 사실. ROE가 30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증가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이어서 ROE가 한 25에서 30 정도에서는 등락을 하는 것은 사실 성장성이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한 수치는. 다만 EPS가 줄어드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PER이 아무리 3배여도 EPS가 올해 22,649원이었던 EPS가 내년에는 22,284원으로 줄어들거든요. EPS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한 주당 주주들의 어떤 그 주가의 그 가치는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빠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EPS가 줄어요. 2018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줍니다. 계속.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주는데 일부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어떤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내년은 돼야 안정세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비슷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생각은 반도체 가격도 어떤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일단 예측치조차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이런 예측치들 자체가 하락할 정도면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치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쪽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성장의 무언가가 아직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지수가 하락하고 반등하는 이런 과정에서 수급의 논리로 좀 반등할 수도 있는데요.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올랐던 종목들, 외인과 기관이 좀 많이 샀던 종목들을 좀 보면은 과거에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전기차 관련한 쪽도 있었고, 사실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아진다면 사실 관심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계속 좀 추이만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신라젠이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트레이딩 정도야 뭐 아주 손이 빠른 분들은 해볼 수 있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좀
손이 느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간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봐보세요. 그 확신이 뉴스에서 들었는지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는지 잘 봐보세요. 그 확신을 주었던 그 당사자도 사실은 주식에서 뭐라 할까요?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확신을 갖지라는 한번 의문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확신이란 건 주식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확신에 찾는 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주식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SM도 오늘은 조금 반등을 좀 강하게 보였고 삼성전기도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보면은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는 일단은 이 노란색 구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좀 매물 구간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좀 지켰다라는 건 상당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언저리까지 오면 어느 정도의 좀 물량 출회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실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주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 위험으로 인해서 주가가 속절없이 빠지는, 특히 반도체 쪽이 많아요. 그런 쪽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관련한 애들이 전혀 반도체 가격과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반드시 정상화가 되길 마련입니다. 무관하게 빠졌던 거는 반드시 급하게라도 정상화가 됩니다. 다만 하락하고 있는 그 와중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운 어떤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JYP도 엔터주에서 좀 오르고 SM도 아까 올라와 있었죠. 그 다음에 NC소프트, 뭐 삼성 SDS, GS건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파라다이스, 에코프로, RFHIC, 이 정도. 그러니까 조금 완전 대형주는 아니지만 주도주에 그래도 속해 있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량을 갑자기 추가 매수를 뭐 급하게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실적과 말도 안 되게 무관할 정도로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세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어떤 좋은 뉴스들이 있겠죠. 어떤 좋은 뉴스들이 있고, 어떤 이런 좋은 뉴스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매수를 할 때 올라가겠죠. 이것을 표현해 보면 주가에서 좋은 뉴스라는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누군가 매수했다라는 것은 수급의 측면이겠죠. 그렇다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주가에는 실적과 수급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리고 이런 주가, 이런 종목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는 것이고, 시장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매우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급은 여전해요. 그 말은 실적도 이상이 없고 수급도 이상이 없는데 어떠한 체계적인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보유했다면 홀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돌아설 때, 그날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때까지 좀 관심 갖고 보든지, 혹은 지금 뭐
어떤 보초병 정도, 뭐 한 주 정도 일단은 관심을 갖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차원에서 한 주 정도를 사놓고 좀 째려보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 한 세네 개 정도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올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제가 종목명은 일단 한번 가린 상태에서 실적만 먼저 한번 봐보세요. 보면 이 회사는 과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미래 예측치까지. 당기순이익도 계속 늘죠. 매년 늘어요. 단 한 번도 이게 흔들림 없이. 근데 분기 실적이야 한두 번씩은 그런 수는 있겠지만요. 매년 성장성이 매우 강하고,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2018년도에는 58%, 작년 2017년도에는 54%.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을 쭉 유지하다가 내년 2019년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61%, 63%로 영업이익률이 이런 예상을 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회사가 당연히 EPS가 증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회사는. 근데 이런 회사가 어떠한 자금을 효율성 있게 잘 증가를 시키는데 회사의 이 자본을 17%씩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은 복리의 개념인 거예요. 내 돈을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내 돈의 가치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 17% 정도 증가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런 회사가 주가가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조금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종목 이름은 케어젠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일단 카페에 올려드렸는데요. 이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케어젠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면 일단은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볼게요.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면 좀 길게 놔두고 볼게요. 보면 길게 놔두고 봐보면 이 정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이 빨간색, 기관이 파란색, 개인 투자는 초록색이잖아요. 주가가 이만큼 아주 기분 좋게 갔었어요. 기분 좋게 가다가 시장과 같이 휩쓸려서 이제 쑥 빠졌고 최근에 다시 금방 좀 일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됐었죠. 2월 달에 한번 급락을 했었고 6월 달에 급락을 했었고 다시 최근에 9월에 급락을 했는데 얘는 더 이상 빠지진 않는 모습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들은 더욱 가팔라지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폭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주가가 30% 빠지는데 팔지 않았어요. 그때 팔았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았었는데 일정 부분 팔고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기관 역시도 최근에는 오히려 조금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 좋은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만이 이 험한 바닥을 다 견디다 조금 반등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세 종목이 이제 흔히 말해서 저희는 3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C젠, 케어젠, 아미코젠 이 세 종목을 저희는 매우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시동을 건 것은 아미코젠과 케어젠은 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시젠은 아직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하락이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회사를 아주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봐도 이게 흠이 없어요. 실적이면 실적, 뭐 어떤 성장성이면 성장성, 기술력이면 기술력.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케어젠만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의 이런 거죠. 실적도 말도 못하게 좋고 수급 역시도 말도 못하게 좋은데 주가만 조정을 받아 놓은 상태라면, 시장만 돌려준다면 이런 회사들은 아주 가볍게 아주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보고, 근데 사실 이거를 나누는 것은 저희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우리 한국의 대표 지수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만 지수를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방향성이 같습니다. 변동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제나 방향성은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지수 코스피를 좀 보는 것이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아직도 많아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만들어가고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코스닥을 할 때는 기관 투자자의 매매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보다 보면 종목을 일별하다 보면 코스닥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코스피라고 하더라도 기관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꼭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차트와 가장 유사한 모양의 수급은 누구인가라고 보는 것이죠. 보면 그래도 이 차트에는 요 정도 구간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이 구간에서도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근데 요 구간에 와서는 기관과 조금 수급이 비슷한 모습을 갖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수급은 일단은 우상향으로 정해졌다면 기관 투자자들만 조금 더 매수를 해준다면 아마 매우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의 어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기업의 내용이 주가와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실적이 좋은 회사, 수급이 좋은 회사를 조금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케어젠도 말씀드렸고,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도 한번 제가 실적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름을 들으면 이게 약간의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 회사 역시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한 번에 적자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좀 증가할 것. 근데 내후년은 조금 정체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긴 합니다. 다만 내년, 올해가 이때니까 내년의 실적이까지는 좀 담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 안에서도 EPS 증감률이 30%가 넘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EPS 증감률이 20%가 넘는다면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ROE 역시도 9에서 10.7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1% 이상 증가하는, 그래서 매수 대상이 맞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시가총액
상장사 한 2,000개를 본다면 100개가 안 돼요, 현재. 아마 100개가 훨씬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2,000개 종목 중에 100개 미만에 속해 있는 종목이에요. 매우 우량한 종목인 것이죠. 이 회사는 근데 뭐 다들 아실 건데요. 아이고. 엔터주입니다. 엔터주이고 SM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의 그 대장은 사실 저는 SM과 JYP와 YG 엔터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SM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SM의 월간 차트 상의 어떤 모습이 월간 차트를 볼까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처럼 좀 느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거든요.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 만약에 여기가 돌파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5만 원이니까요. 이게 사실 이것이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의미를 두고 제시 리버모까지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단위, 가격 단위,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가격 단위들, 뭐 혹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런 가격 단위들 자체도 일정 부분 심리적인 어떠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 회사는 아주 중요한 가격 단위인 5만 원을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현재 5만 500원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해소된다면 7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좀 높게 봐줘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우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 지표를 좀 보면 과거에 얘네가 이 5만 원이란 가격대로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구간들이 이렇게 몇 번 나오잖아요. 이 구간대 보조 지표는 과열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좀 확대해서 보면 조금 이렇게 해서 볼게요. 여기 구간을 체크해 보면 돌파를 했지만 실패하는 구간, 여기도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구간, 여기도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구간. 여기서 보면 파란색 선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과열 구간이거든요. 이 과거의 이런 라인처럼 이런 과열 구간일 때 과열 구간이 시작하는 요 초입 구간이라고 보면 과열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은 거기서 매도가 아니고 과열 구간이 끝나는 구간이 이 자리가 매도 구간이죠. 이 과열 구간인 상태는 월간 차트에서 과열 구간은 매우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월간 차트에서 과열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할 때 사실 수익이 가장 좋거든요. 이건 갑자기 다른 소리이긴 해도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근데 이 파란색 선이 이 라인을 한 번도 뚫지 못했었거든요. 이 과열 구간에 못 들어왔었어요. 다 그 전에 꺾이고 그 전에 꺾였는데 이 SM은 이번에 과열 구간에 도달했어요. 만약에 여기 초입 같이 이런 초입 같은 모습으로 이런 초입의 모습이 혹시 여기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만약에 어떤 한한령이 조금 해제된다면 매우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수급의 측면을 보면 이 회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강하게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외국인들은 조금 후퇴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SM이라는 회사는 기관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혹시라도 고개를 들어준다면 이 종목 역시도 매우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SM은 조정이 뭐 있긴 있었지만 아주 잘 버티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조금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보면 TCK라는 종목도 사실 좀 매우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반도체 업황 우려로 인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전혀 반도체 가격과 무관합니다. 반도체 증설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것과 그러니까 이 TCK라는 종목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가격과 물량에서 이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여기저기서 물량이 많아지고 하면 이 회사의 소재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물량이 증가하고 계속 증설하고 어, 이 회사의 어떤 원천 기술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들어오는데도 한 3년 정도 이상 걸리는 어떤 이러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실적을 볼까요? 일단 실적을 보면 이 회사의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보면 영업이익률 볼까요? 영업이익률이 올해 34, 내년에 20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돼요.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이 영업이익률이 40%짜리가 ROE가 30%가 넘어요. 이런 회사는 사실 뭐라 할까요? 빠지면 그러니까 물량을 모아 나가는 게 맞아요, 사실. 이런 회사들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길게 봐볼까요? 길게 보면 과거부터 실적이 확 증가하는 이런 구간에서 보면 이렇게 한참 정체하고 있다가 쑥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정체하고 쑥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횡보가 있었고 또 올라가고 횡보 올라가고 횡보 지금은 빠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우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이렇게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은 없고 주가가 중요하긴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회사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ROE가 30이 넘는 거는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과 어떤 반도체 업황의 우려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것이지 이 회사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저는 만약에 물량이 많이 실은 게 아니라면 저는 매수하는 게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시장이 돌아 나갈 때 같이 좀 모아 나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외국인들은 과거부터 해서 계속 삽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얘네는 오히려 확 싹 긁어가는 정도예요. 싹 긁어가 버렸어요.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종목은 언제나 눈을 똑바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고요. 매우 의미 있게 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코스닥 회사예요. 코스닥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인데 외국인이 주도를 해왔었다가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좀 많아졌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들어가고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만 들어주면 금방 회복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런 종목은 좀 길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꾸준한 이런 종목들은. 그런 의미로 중장기 이상의 종목으로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역시도 매우 관심 있게 보는 회사이고요. 이것도 한번 월간 차트로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일단 아주 중요한 가격 라인에 딱 이제 와 있습니다. 어떤 단위 가격으로 보면 한 13만 원이라는 어떠한 딱 벽에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돌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일단 지금의 추세는 조금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지지선이 하나 있어요. 그 월간 차트로 볼 때. 여기라고 보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아예 돌파하고 나서 눌린 다음에 눌렸을 때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제일 저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가격선을 넘지 않을 때 넘겠지라고 미리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된 이 심리적인 이 가격대는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매우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두산의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 일단 두산이라는 회사는 주주 환원에 조금 뭐라 할까요?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주주에 대해서. 배당이 5% 가까이 되니까요. 이게 사실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배당이 한 5% 정도 되는 회사. 배당이 5% 정도면 주식을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 회사와 함께 정말 그 투자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의 시장의 어떤 대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혹은 5% 가까이 된다면 정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5% 정도. 만약에 배당 수익률을 5% 준다라고 하면 한 12년 정도를 보유하면 원금이 그냥 2배 되거든요. 이자 수익으로만 해서. 예를 들어서 12년 정도, 만약에 12년 정도에 한 10,000원이었던 주식을 그냥 사서 배당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원금이 20,000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회사가 성장을 했다면 여기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도 합해지겠죠. 그리고 은행보다도 훨씬 높은 이러한 이자를 주는 회사들이 이게 사실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이 워낙 작으니 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배당 보고 주식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한 일단 회사의 내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카페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좀 적어놨고요. 이 회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매우 강하게 하는 회사이고, 외국인은 매우 강하게 일단 지금 팔고 있는. 근데 이 회사는 코스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주도하지 않죠. 기관이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을 굳이 나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급으로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소액이라면 오늘 자리 혹은 요 언저리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을 뭐라고 할까요? 깨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상승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볼린저 밴드를 중심으로 하단과 상단이 있다고 하면 이 중심에서 추가 매수를 좀 염두를 해보고,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 하단에서 반등도 염두에 두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그렇죠? 한 번에 다 중앙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뭐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하겠다 이렇게 좀 정해놓고 한다면 지금 자리도 들어가 볼 수도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어떤 해당하는 일부 아이템이 실적에 제대로 반영될 때는 매우 강한 어떤 상승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실적만 보고서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데 시장 하락으로 인한 주가가 하락 중인 회사는 이거는 꼭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큰 시장이라는 이 존재가 그날이 나옴으로써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이 회사는 기업의 내용보다는 어떤 차트의 모습이 조금 이뻐서 소개를 잠깐만 그냥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을 실적과 어떤 이런 모습보다는 차트의 관점에서 조금 마음에 들어 보인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실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나는 무조건 기본 가치 투자자야 하고서 실적만 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공시되고 정확히 반영되기 이전에 보통 주가가 확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확 날아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실적을 보면 실적이 확 좋아지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몰랐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조금 그저 그렇더라도 주가가 거래량과 수급이 동반되면서 무언가 조금 좋은 모습을 만든다면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어떤 우리산업이라는 종목도 차트 관심으로 현재는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SM, 그죠? SM, 두산, 우리산업, 케어젠, TCK 이런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산업 빼고 이 정도는 실적과 수급 모두 만족스러운 회사이고, 이 회사도 실적이 저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수급의 요인으로 오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약간의 테마성도 좀 껴있고, 그래서 일단은 차트 관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아직은 확실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볼린저 밴드 외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강한 하락에 지금 위험 구간이라는 것, 특히 볼린저 밴드의 50일짜리 볼린저 밴드의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밖에 있을 확률보다 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사실 오히려 더 크거든요. 볼린저 밴드 그 특징상. 그렇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일시적으로 반등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바닥을 잡는 것이 보통 한 번 주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실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보고서 가는 경우가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다만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 맞았다면 그때 여기에서 강한 중요한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이 자리가. 그렇다면 이 자리가 만약에 맞다면 외바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헤드 페이크라는 것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하락도 항상 염두에는 해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주식이 100%는 조금 불가능한 힘든 시장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